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또 모셨는데요. 어머니와의 20년 소풍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대학교 4학년 때 코마 상태가 되신 어머니를 열심히 돌보시면서 얻었던 경험과 깨달음과 그 생각으로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황규진 작가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주 연속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말씀해 주신 걸 조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네. 사실 우리 황 작가님은 요약하기 어렵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스쿨을 다니다가 교목 목사님 설교에 홀려서 동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그 교회 다녀봤더니 학생회 신문부에 있는 아가씨라면 안 되겠군요. 여학생한테 빠져가지고 나도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대학교 갔는데 IVF 생활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시고 어머니 좀 고생하시는 광장시장에서 공주생하시는 어머니 좀 덜 고생하시게 하는 꿈을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쓰러지시게 되시고 그 이후부터 어머님을 모시는 일, 돌보는 일을 20년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본인이 익숙해지고 또 전문화되는 것을 경험하셨다 하셨는데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시다가 본인에게 약간 긍정적인 변화 같은 것도 생기셨어요. 네. 뭐 예를 들어 막 운동을 하신다거나 네. 소소한 목표 같은 것도 세우시고 아무래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루틴화된 삶을 사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하고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일도 있으셨고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집에서 간호할 때 네. 저같이 이제 영 케어러들은 네. 지금 제 나이는 이제 50대지만 당시는 영 케어러였죠. 네. 1년차, 2년차가 가장 힘들어요. 내 인생이 영원히 이렇게 캄캄한 터널 속에서 영 케어러라고 하시면 젊은 나이에 한참 일하고 그렇죠. 뭐 연애하고 뭐 그런 나이에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좀 펼쳐봐야 할 나이에 그런 어머니를 돌본다거나 아버님을 돌보는 그런 일을 맡게 된 상황에 있게 된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 독박 육아가 있듯이 독박 돌봄이 있어요. 아무도 이렇게 대신해 줄 수 없이 혼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청춘의 시간을 보냈는데 1년차, 2년차 때 저를 잡아줬던 게 제가 인터넷에 기도 제목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줄 때 그때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의 큰 고통에 있을 때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 공동체는 교회와 또 인터넷에서 제 글을 봐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 안에서 힘을 얻으면서 점점점 하루하루 일상이 이게 나의 일상이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내게 부여해 주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뭐였냐면 집으로 모시고 온다는 게 그 당시에는 절망적이었어요. 이 중환자를 의사도 아닌 기껏 공대 졸업한 내가 집에서 어떻게 하지?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내가 평생 상처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 그 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병원이 아산병원이었거든요. 그 아산병원 신경외과를 예약을 해서 이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는 그 간곡한 부탁어린 진료 상담을 했는데 그때 신경과 선생님이 굉장히 냉정한 얼굴로 그냥 대답도 안 듣고 고개만 설레설레하고 그거는 이제 전혀 비현실적인 요청이다. 다른 병원에 수술했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환자를 아산병원에 어떻게 받느냐 그러는데 그 얘기 듣고 나오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분의 친척이거나 아니면 내가 현대 재벌가의 뭐 자녀였으면 이런 취급을 받을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나 정주영 회장님의 사모님과 다른 게 뭘까? 그 당시에 그 사모님이 그 병원 남편이 다르죠. 남편이 배우자가 달라요. 그러면 또 아들인 내가 어머니 아들인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굉장히 영감을 딱 주셨는데 더 이상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마. 왜라는 질문 해서 답을 알면 뭐 어쩌거니. 그렇죠. 거기서 답을 알 수도 없고 알면 또 어떡하나. 그래서 바로 저는 앞으로 난 평생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막 연구했죠. 어머니 집에서 24시간에 혼자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IVF에서 배웠던 타임 테이블 뭐 이런 거 딱 짜고
그래서 그 시간대로 하루 6번 250kcal 이상의 열량을 계산한 그 경관식 죽을 드리고 비타민 주스를 드리고 약을 정확하게 드리고 자주 이제 석션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 얼굴 표정에서 식물인간 상태였지만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배변이 불편하다. 뭐 좀 뭔가 몸이 좀 답답하다. 네. 열이 좀 나는 것 같다. 그게 얼굴 표정에서 제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적 현상이 일어날 때 예, 예. 그걸 얼굴로 읽을 수 있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기가 좀 가려운 것 같다.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다 표정으로 읽었어요. 이건 좀 기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적은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병 안에서 주대심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견뎌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는 것도 진짜 어려운 기적인데 그럼요. 저는 그 어려운 기적을 얻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그 일상이 유쾌했어요. 소풍이 유쾌한 시간이듯이. 그래서 그 시간을 날마다 똑같은 24시간인데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근데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거리들이 서사들이 생겨나서 글을 썼는데 제 홈페이지에 글에 하루 500명 이상의 그것도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해외 한인교회 사모님, 유학생 이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격려를 남기고 막 그 힘내라는 말 하러 왔다 힘을 얻는다고 하니까 제 청춘이 저는 빛나는 청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글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제가 교회에 처음 갔을 때 편집부로 갔던 거, 그 여학생이 잘 보이기 위해서 멤버 글을 썼던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누군가 소통하기 위해서 매일 글을 쓰고 있는 현실이 좀 신비롭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거의 나의 고통은 현재의 나를 돕는구나. 이런 거 전 청춘의 시간에서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번은 그 당시에 IMF 이후에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주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뭔가 이제 성공한 기업들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그게 어머니 병간하면서 틀어놨었는데 그때 이제 대성그룹 안에 있는 그 막내 MCM 김성조 회장 편이 나왔는데 그분이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모습 보다가 나는 재벌가는 아니지만 나도 지금 밥을 못 먹으니까 나 저 사람처럼 운동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머님이 이제 가래를 시원하게 이렇게 제가 뽑아드리고 잠깐씩 이렇게 주무시는 시간에 주무신다 그러면 옆에서 푸시업을 막 하고 잇몸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저를 잘 모르는 청년들이 여름에 제가 반팔티 입고 예배 드리러 가면 체대 나왔냐 이렇게 막 물어봐요. 몸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체육 시간 학교 다닐 때 너무 싫어했는데 병간호하면서 몸이 너무 건강해졌어요. 생각해 보면 그 시대가 이 스마트폰 이전 시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터넷은 있었겠지만 지금보다 뭐랄까 여유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여튼 시간이 있잖아요. 요즘은 모든 비어 있는 시간을 저희가 다 이런 스마트 기기로 보든가 하는데, 근데 그 시간을 전부 운동을 하시거나 소소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걸 이루어가는 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체대 출신처럼 보일 수 있죠. 아무튼 그때는 내가 어머니 병간호하니까 어머님이 나한테 생각의 힘을 주시고 그리고 막 이거 견딜 수 있는 체력도 주셨다. 그리고 글 쓰는 힘도 주셨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회사로 취직이 돼가지고 제가 회사에서 기획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현대에 있는 회사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직원의 기획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 기획력은 당시에 막 큐티하고 신앙서적 읽고 제 삶의 문제들을 해석하고 글 쓰고 하면서 다 키워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막 학원 점수 연연하고 막 그러는데 전 대학교 졸업하고 7년 동안 백수였는데 생각하는 힘을 얻었듯이 아이들에게 학원 뺑뺑이 돌리지 말고 생각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겠다. 근데 그 시간이 저는 수련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부 뭐 이런 데 수련회 강사로 가면 전사님이 그래요. 이번 수련회 오늘 너무 힘들었다. 2박 3일도 보낼까 말까 하는데 왜 3박 4일 하냐. 그리고 이제 막 안 보내고 수련회 시간에 학원 보내는 부모들은 대부분 다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서리 집사님들이 잘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런 현실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정말 영의 양식 그리고 생각의 힘, 그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고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아이들 성적에 다 빼앗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젊은 시기에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전념했다는 게 버려지는 시간 같은데 우리 황 작가님께서는 그게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었고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 대학교 동기들은 정말 대기업에 뭐 상무, 뭐 임원 잘 나가요. 그 상대적으로 저는 평생 이제 어머니 병원비, 생활비 이런 걸로 굉장히 막 계속 연단도 받지만 계속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갖는 상대적 좌절감, 실패감이 네.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네. 사실 40대 이상의 성인 기독교인들 기도 내용 보면 대부분 돈이죠, 돈. 네. 거의 90% 이상이 아마 돈과 연관된 기도니까.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직업군, 그 출판사 편집자 연봉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병원비도 마련하고 뭐 아이들도 키우면서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현재 50대 중반 들어서 제가 현재 이게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디멘시아 뉴스의 편집국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하루하루 돌봄에 대한 글들이 그동안 제가 평생 써온 글들하고 이제 맥락과 결이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전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헤쳐나고 고민하고 살아왔던 게 결국 100세 시대에 네. 50대 중반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재능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또 굉장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보면 그 돌봄이라는 일 자체가 굉장히 외로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물론 어머니와 함께 계시지만 어머니는 반응하기가 쉽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 황 작가님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돌보는 일을 하시는 다른 분들도 분명히 외롭다고 느끼고 나 혼자인 것 같다고 느낄 텐데 지금까지 쓰신 글이나 뭐 지금도 이제 치매 관련 쪽 언론에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네, 네. 그분들 돌보는 분들도 비슷한 마음일 거란 맞습니다. 말이죠. 근데 네. 그분들이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또 나랑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 그거는 진짜 물론 세상에서 말할 때 잘 나가는 분들에 미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맞습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대본도 없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잘 흘러와서 제가 지금 놀래고 있는데 어머님이 20년 대본은 됐을 때 아마추어들이 쓰는 거죠. 그래서요. 어머니 20년 때 돌아가시기 전에 네. 굉장히 이제 사람이 이제 죽음의 문턱을 넘기 전에 받는 그런 굉장한 고통들이 있잖아요. 네. 그 시간에 제가 이제 다니던 회사에서 사표를 내고 이제 병원에서 준비하러 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때쯤 돼서 처음으로 막 욕창도 걸리고 그리고 음식물 소화도 못 하시고 그래서 내가 평생 욕창 없이 식물이 간 상태의 어머니를 세계에서 제일 간호 잘하는 아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자부심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일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어머님의 소천을 맞이했는데 그때쯤에 참 신기하게 실제 치매 어머니 10년 동안 케어한 회사 동료가 있었어요. 예전에 대성그룹 시절에 같이 신우회 때 저는 이제 말씀 전하고 제 옆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 들으면서도 칭찬해주고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희 어머니보다 한 두어 달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친구 어머님이. 그래서 저한테 와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자. 그래서 뇌질환 환자를 돌보는 그 가족들을 케어하는 그 아이템으로 한번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나가보자. 그 둘이 급하게 마감 직전에 제안서 썼는데 통과되고 제가 나와서 5분 동안 사업 계획 발표했는데 또 본선에 올라가고. 근데 어머님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돌아오시고 나서 한 달 뒤에 이제 본선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 돌보는 힘든 사람들 돌보는 거. 거기에 이제 중심 아이템이 이 현실이 그 나의 현실이고 또 이 현실을 먼저 겪은 사람이 알려드리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정서적인 케어와 함께 민간 그 기업체로서 또 정부의 어떤 제도로서 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 방향들을 알려드리는 일을 한 거죠. 그게 사실 그게 공동체의 힘인 거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필요하다는 말처럼 생각해 보면 어르신을 돌보고 잘 보내드리는 일도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여 년 넘게 이제 어머니를 돌보시면서 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 과정 속에 일하셨구나 하시는 순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오셔서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머니와의 20년 소풍이라는 책을 지으신 황규진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